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25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바로 경마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의미는 남다른 거니까 자, 25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들이 아무쪼록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겠고요. 구독도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올 한 해 성원 보내주신 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기수들의 우승 다툼, 장추열 기수의 다승 다툼, 또 일요일 부경 보니까 아직 백광열 조교사와 라이스 조교사의 다승 싸움 아직은 또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재미로 한번 지켜봐 보시면서, 오늘 첫 경주부터 한번 제가 좀 노림수의 마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첫 경주는 제가 승부레이스를 한번 좀 추천을 드려요. 정말 오랜만에 추천드리죠. 웬만하면은 첫 경주 승부를 좀 안 가져가려고 요즘에는 좀 그래요. 요즘엔 그런데 오늘은 요거 첫 경주 승부를 한번 좀 가져가 볼까 합니다. 이유인 즉슨 여기 안쪽에서 1번 파드 슈발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자, 요게 지난번에 보면은 생각보다 초반에 발주를 잘 나오면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말을 탔습니다. 근데 여기 3번 로드 트위트가 요즘 남한 기수다라고서 말 타고 있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로드 트위트도 발주 능력은 가장 마이야 기수가 답이니까 파드 슈발이랑 로드 트위트 두 마리의 초반 선행 여부, 야, 요게 좀 궁금합니다. 1번이 나가면 인기도대로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1번이 못 나서게 된다면 요 모래에 대한 악벽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요거 1번이 여차하면은 좀 위험성도 생길 수 있죠. 그만큼 1번의 선행에 대한 의지가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강할 것 같고 3번도 못지않게 마이야 기수가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 요 두 마리가 앞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그림을 그냥 눈뜨고는 못 봐주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무너져도 좋고. 자, 여기서는 지난번에 시겁했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시겁했어요. 9번 지산 레이블이란 마필. 완전 시겁했죠. 지난번 인기마였는데 능범은 엄청 좋았는데 말이죠. 이 지산 레이블이 데뷔전에서 얘도 모래 맞고서는 전개가 늦어졌던 말이었어요. 완전히 시겁했습니다. 완전히 시겁했는데 자, 모래를 안 맞으면은 얘는 무조건 더 뛰는 말입니다.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날라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날라왔어요. 모래를 안 맞으면은 전개가 당연히 빨라질 말입니다. 모래만 안 맞으면 전개가 당연히 빨라질 말이기 때문에 자, 지산 레이블이 저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고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점도 요 지산 레이블에게는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오히려 선행가는 1, 3번보다 지산 레이블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유리해져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산 레이블이 지난번 시겁했는데 오늘 안쪽에서 1번, 3번의 선행 여부, 다툼 가능성까지도 있는 바 오늘 시작부터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왕 경마장 나오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좀 일찍 나오셔서 1경주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니까 지산 레이블이 요거는 지난번 모래 맞아서 전개가 늦어졌던 거니까 충분히 더 뛸 수 있고 1, 3번이 앞에서 그냥 손잡고 들어가는 그림은 아니기만 하면 요거는 그냥 9번이 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9번 놓고 오늘 첫 경주 정말 오랜만에 첫 경주 승부레이스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전반부 인기만 서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서울 첫 경주는 깜빡이를 안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건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요. 여기는 완벽하진 않아도 10번 은빛 유혹이 좋습니다.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는 이 말이 약간 악벽기가 있어요. 어떤 악벽이냐? 얘는 바깥으로 말을 좀 기대려는 악벽이 좀 있어요. 바깥으로 기대려는 악벽. 그러니까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 출전이면은 위험성도 있죠. 전개가 외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깥으로 말이 기대는 말인데 외곽에서 전개를 해야 된다면 기댈 가능성은 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빛 유혹이 솔직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바깥 기댐 여부가 해결이 된다면, 제어가 된다면은 입상해요. 그게 아니면 입상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것만 잡히면 이거는 된다. 지난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4코너 때 약간 말이 바깥으로 기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하다가 전개가 늦어져가지고 아쉽게 3착이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는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은빛 유혹이 요거 외곽에서 늦어지는 전개만 아니면 우선은 입장권에서는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4번, 6번, 8번이 팔려요. 4, 6, 8이 팔리는데 그 중에 6번 라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행을 못 갔던 말이니까 선행만 가면은 지난번보다는 더 뛸 것 같아요. 말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선행을 가면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더 뛴다라고 보니까 6번은 그래도 배팅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라온 킹스맨이 좀 관건입니다. 이게 지난 경주 때 외곽이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라온 킹스맨이 러버맨이랑 같이 경주를 뛰었었는데 요것도 보면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걸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라온 킹스맨도 이번에 무조건 팔리는데 4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불안한 구석들이 좀 있어요. 러버맨은 더 외곽 게이트 출전이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러버맨은 그나마 차라리 복병마로서의 역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배당은 괜찮으니까. 외곽이고 배당상 메리트는 있으니까. 4번보다는 차라리 저는 러버맨이 외곽이어도 차라리 배당 메리트는 좀 있다. 4번은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싶어요. 여기에 8번 파워풀 프라도가 그래도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 중에서는 상대마로서는 그래도 괜찮더라. 이 말도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 외곽으로 감으면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탔거든요. 이번에는 파워풀 프라도가 얼마큼 이제 모래를 안 맞으면서 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관건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6번 선행이고 재즈 퍼플이 선입이거든요. 아마 6, 7이 선두권을 나설 건데 그 외곽으로 파워풀 프라도가 자리를 잘 잡고 탈 수 있느냐 그 여부도 좀 관건인 게임이라 하겠습니다. 파워풀 프라도도 전개를 잘 해줘야 되고 은빛 유혹도 전개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경주라서 이 경주는 뭐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는 게임이긴 해요. 자, 그래도 10번의 가능성을 저는 우선 가장 높게 볼 것이고 8번 그리고 선행 가는 말 중에서는 6번 자, 이 두 마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번 러버맨을 배당으로 보는데 러버맨도 복병이긴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복병 중에 5번도 있어요. 5번도 복병이에요. 5번 위버 메인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부지리로 온다 하면은 5번 위버 메인시 같은 게 안쪽에서 그냥 붙잡고 따라오다가 마크 추입하듯이 전개 이점으로 이변을 줄 수 있는 말은 5번도 가능하다. 5번이나 11번 요런 말들을 좀 복병으로 해서 현장 초이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10번 놓고 말씀드리고요. 3경주 갑니다. 3경주는 3번 원모타임이랑 1번 파워풀 라이트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꽤 좀 높게 봅니다. 요 두 마리가 또 워낙 또 강하게 잡혀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원모타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적중을 하긴 했지만 당시 이 레베랑스라는 말이 지난번에 강축이었어요. 강축. 레베랑스가 강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모타임이 거의 대등하게 따라가더라고요. 걸음을. 대등하게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원모타임도 이번 경주는 직전 걸음이면 뭐 또 될 것 같고 여기에 1번 파워풀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발주 여부만 관건이긴 한데 이번에 원게이트니까 또 발주만 이상 없이 나온다면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말도 이상 없고요. 그래서 3번, 1번 최저 배당이지만 동반 입상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하고, 만약에 1번이 발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4번 삼정 위너에게 기회가 오겠죠. 삼정 위너는 어차피 지난번에 요거 최적 전개를 했었던 말이고, 최적 전개를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1이 잘 뛰면은 4가 아무리 잘 뛰어도 착순일 것 같고, 1이 제대로 못 뛰면은 4번에게는 기회가 온다라고 좀 보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3번 놓고 1번, 4번 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뭐 수부타이가 그나마 잡혀있긴 한데, 얘는 글쎄 저는 뭐 세게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도 최적 전개하면서 더 뛸 건 없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나마 차라리 복병이라면은 1급 비수리 요즘 김효정 기수가 종종 이 입상을 지금 자주 해주고 있는데, 1급 비술 같은 경우는 모래 압벽이 좀 있습니다. 모래 압벽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만든다라고 하면은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 빠른 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쪽에서 아예 1번 파워풀라이트가 발주 잘하고 그냥 밀고 나오는 그림, 아니면 1급 비술이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좀 배당상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축으로 볼게요. 3번은 축으로 보고 1번을 거의 뭐 한방이다라고 좀 보는데, 혹시 발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좀 잘 써야겠네. 글씨를 좀 잘 써야지 이거. 3 놓고 1번, 4번, 그리고 8번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3 놓고 1, 4, 8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요렇게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1경주로 가겠습니다. 이세마 경주로 펼쳐집니다. 3번이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는 경주고요. 능검이 좋았습니다. 3번은 벙커버스터란 마필은 주행검사가 좋았고, 또 아예 그냥 능검 때처럼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능검 맞으면 보면은 그냥 바로 축막감으로 볼만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벙커버스터 실수만 안 하면 데뷔전도 바로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3 놓고 5, 6, 9 세 마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뭐 다른 말들은 보여준 게 조금은 적어요. 그래서 보여준 그림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병이 따로 눈에 띄진 않아서 갑작스럽게 뭐 잘 뛰는 말이 나오면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같아요. 저는 인기바 싸움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놓고 저배당 1, 2, 3를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때리고 받치는 두 방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가운데 7번 BK 하이어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BK 하이어. 자, 이 BK 하이어도 직선주로에서 아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능검을 통과해서 9번도 빠른 적응력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장고맨이랑 스톰위너가 좀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저는 삐까삐까하다라고 보는데, 서승훈 기수가 아무래도 기승하다 보니까 무게의 추가 5번 쪽으로 조금 더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장고맨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이니까 요 레이스는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승훈 기수의 액면상 좀 많이 팔리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서 3번을 축으로 저는 9번 그리고 5번 요렇게 두 방으로 해서 3 넣고 9, 5. 근데 9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왜냐? 서승훈 기수라는 이름 하에 장고맨이 능력보다 좀 더 팔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부산 1경주 두 방으로 갈 건데 3 놓고 9번, 5번 이렇게 때리고 맞히는 막건으로 압축합니다. 인기만 인정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자, 여기도 축막감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더선 불사조가 뭐 딱히 실수만 안 하면 입상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었습니다. 지난 대상경주에서의 적응력도 아주 좋았었고, 그 경주는 또 앞에서 선행 선임마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선 불사조가 아무리 잘 뛰어도 못 잡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레이스도 아니니까 더선 불사조가 선행이든 선입이든 뭐 어떻게든 간에 입상의 한 자리를 무조건 챙겨주는 축막감일 것이고, 여기 이제 영광의 스카이가 선입으로도 계속 입상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가던 선입을 하던 지난번처럼 우선은 요거 최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선은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영광의 스카이가 혹시라도 앞에서 쓴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큐피드 시크, 올해 눈부신 발전을 했던 조제루 기수 올라온다면
조제루 기수의 요거 큐피드 시크가 올라올 수 있는 말이고, 폭스트롯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폭스트롯은 아직 아닌 것 같고, 퍼플 신화가 지난번에 강등해가지고서는 걸음이 좀 좋더라고요. 퍼플 신화가 강등돼가지고서는 순발력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은 퍼플 신화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 경주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려고 한다면은 10번을 놓고 기본은 8번을 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 3번이냐 11번이냐 이거를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요렇게 다 가져가면 맞출 거는 같아요. 다 가져가면 다른 복병이 눈에 띄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가지고 뭐 가능성을 조금씩은 보여도 그렇게 막 좋았다라고 싶은 그런 복병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거의 인기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을 축으로 후착 압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갈게요. 자, 전반부는 뭐 이렇게 충막감 있는 경주들이 좀 있었고, 자, 요 경주가 11번 하이뷰티라는 마필이, 야, 얘가 지난 경주 때 이 선행을 갔단 말이죠. 이번 경주도 하이뷰티가 우선은 선행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지난번만큼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최저배당으로 7번 퀸 퍼펙트라는 마필. 얘 같은 경우는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또 미승리마 경주에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얘는 선행이고 이 퀸 퍼펙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추입이에요. 추입.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추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선입으로 뛸 수 있는 말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주는 그 중간에서 뛰는 말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이뷰티란 마필이 선행이긴 하지만 인기 1위로 잡혀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이뷰티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경주는 그래서 그 사이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말로 6번 윈드소드라는 마필을 좀 주목합니다. 윈드소드. 자, 이 윈드소드가 지난번 그냥 최적 전개를 하면서 뛰었던 말이고, 얘도 뛰는 것만 보면은 더 뛸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개가 딱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하이뷰티가 버티면 요 그림으로 가는 거고, 얘가 죽으면 요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윈드소드는 전개상으로 해서는 딱히 어려움 없이 이번 경주를 타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번 윈드소드가 딱 전개 이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 같고, 외곽의 월드 이글캣도 되는 말이긴 한데 얘는 외측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불리해질 소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또 이 말이 모래 반응도 좀 민감합니다. 모래 반응도 민감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모래 피하려면은 거리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병으로 하나 본다면은 요거 10번 원더풀 밴드가 좀 복병으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더풀 밴드가 재검 때 걸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늦바라는 압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재검 때도 발주가 깔끔하진 않았지만 이런 복병들이 입상할 때는 발주를 기가 막히게 잘 받고 나와요. 이런 복병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주 잘 받고 나오면 아무래도 여유가 많이 생기죠. 레이스도 빨라질 수 있고 전개도 빨라질 수 있고, 복병이라면은 요거 원더풀 밴드 요게 딱 발주를 잘했을 때 배당상의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요 경주는 요렇게 볼 거예요. 저는 6번을 놓고 윈드소드를 놓고 7번 11번 두 마리는 뭐 삐까삐까하게 보는데 저는 조금은 더 7번 쪽에 기대를 먼저 좀 하고요. 여기에 10번의 복병까지 6번 놓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오경주. 자, 서울 오경주는 충막감이 있습니다. 외곽에 11번 금적산이라는 마필. 지난번 워낙 여유를 보여가지고 금적산이 지난번처럼 타게 되면은 또 오겠다. 외곽이어도 선행을 쉽게 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 걸음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도 9번 타이거로어. 타이거로어가 요거 지난번에는 빠른 말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타이거로어가 빠른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지 이번에는 선입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금적산 앞에 가고 타이거로어는 따라가고 앞에서 끝나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도 11 놓고 지금 뭐 4번, 5번, 9번 요렇게 팔려갈 건데 요거 두 방으로 압축해야 되는 경주예요. 우선 타이거로어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4번, 5번 중에서 한 마리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리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기대하라. 여기서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고 조제루 기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고요. 물론 시크릿 울프도 지난번 초반에 여유가 있었던 말이라 4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좋아지기까지 했다면 전개도 좀 빨라질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인기 3위로 팔리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올 만한 말은 기대하라가 올라올 수 있다. 앞에서 얘네들로 끝나거나 앞에서 타이거로어가 좀 쓴다면 기대하라가 저는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보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두 방으로 압축을 하자. 11번 놓고 9번 하나는 5번 요렇게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압축을 해야 그래도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가 될 거니까 11 놓고 9번 5번 요렇게 두 방의 막건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경 3경주에서 자 오늘 부경 승부를 한번 가져와 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 레이스로 붙을 거예요. 승부 레이스로 붙을 건데 안쪽에 3, 4가 인기 많아요. 자 그 중에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 3번 그랑트리라는 마페. 자 이 그랑트리라는 말이요. 선행 가서 들어왔던 말이거든요. 선행 가서 들어왔던 말인데 승부 나면서부터는 발주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승부 나고부터는 발주가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서 전개 자체가 계속 늦어집니다. 근데 승부 나고서 게이트를 보면은 하나는 11번 또 지난 경주는 8번 이러다 보니까 발주도 늦고 안쪽이면은 좀 따라 붙는데 게이트가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그랑트리의 순발력이 전혀 발휘가 안 됐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저거 이따 제가 8번 게이트 때 뛰는 것도 좀 영상 보여드릴 텐데 제가 기대하는 그랑트리는 발주가 안 좋더라도 이번에는 바로 선두권에 붙일 수 있거든요. 선입으로. 발주 좋으면 더 잘 뛸 말이고요. 지난 경주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입상할 때도 됐습니다. 자 그랑트리란 마필 요거는 좀 영상 한번 볼게요. 원래 그랑트리가 앞장을 바로 가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8번 게이트 요 분홍색 모자 보시면 발주가 깔끔하지 않아요. 자 발주가 깔끔하지 않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두 번 연장 그랬는데 요 분홍색 모자인데 이때는 이제 8번 게이트니까 안쪽에 있는 말들 때문에 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3번 게이트면은 충분히 밀고 앞에 붙일 수 있어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충분히 밀어가지고 그랑트리가 선두권에 붙여갈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안 밀고 중반부쯤 따라왔잖아요. 요건데 중반부쯤 따라오다가 직선에서 그냥 그 걸음 그대로 앞에 말들과 그 걸음 그대로 오다가 어쩔 수 없이 착순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때의 직선주로에서의 걸음이 올라오긴 하잖아요. 이 말은 전개만 빨라지면 되는 거예요. 전개만 빨라지면 되는데 이번에 3번 게이트면은 발주가 좀 더 늦더라도 전개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입상할 수 있겠다. 뭐 나올 때마다 인기 많은데 그래도 불안불안하게 접전으로 팔리는 경주잖아요. 자 그랑트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좋은 배당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3번을 가지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3번을 가지고 좀 때려보겠고 다른 때하고는 달리 제가 여기서 복병도 하나 좀 언급을 드려볼까요? 복병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거거든요. 6번 매직 11 송경민 기수가 말을 이거를 잘 타줄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한데 요것도 지난번에 방해를 좀 받았단 말이에요. 초반 가장 먼저 튀어나왔다가 이 낙마된 말에 방해를 받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매직 11 같은 경우는 이 신인 기수인 손경민 기수가 말을 얼마나 잘 타줄지는 모르겠지만 터지면 얘 같아요. 터지면. 그래서 인기바 안에서 끝날지 아니면 배당마로서 매직 11 요런 말이 오면서 터지는 흐름으로 갈지 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복병까지도 하나 오픈을 좀 드려봅니다. 이 경주는 그랑트리 놓고 오늘 부경 3경주 요거 3번 놓고
승부 레이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6경주예요. 자, 경마 대통령 박태종 은퇴 기념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번 이제 승부처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인기만은 있습니다. 놓고 때릴 만한 마필은 있어요. 7번 삼정 스파이더의 상승세를 그대로 기대를 해요. 삼정 스파이더. 얘는 지난번에 선입도 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입이 그대로 되면서 입상을 했고 그대로 상승세를 이번 경주도 이어갈 겁니다. 자, 삼정 스파이더를 놓고 들어갈 건데, 그냥 뻔한 그림 속의 인기맛 싸움으로 끝나면 재미가 조금은 없죠.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7번 삼정 스파이더에 붙여가지고 복병 하나를 여기서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복병 하나를 노리고 있고, 이 복병 때문에 얘가 복식은 물론 쌍식은 물론 삼복 3쌍까지 7번에 붙여가지고, 7번은 머리다라고 보니까 얘만 잘 뛰면 3착만 와도 좋은데 2차까지 와준다면, 이 복병이 2차까지 와준다면 배당은 삼복 3쌍 이런 것들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7번은 머리로 놓고 요 복병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삼복 3쌍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 서울은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어도 삼복 3쌍 쪽으로는 배당이 좀 괜찮을 겁니다. 왜? 눈에 빤히 보이는 말로 때리는 경주가 아니니까. 복병으로 들어가는 경주니까 요 레이스는 이제 승부 레이스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7번 놓고, 오늘 인기 마지막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 자, 부경 4경주는 7번 퍼니와일드가 인기만데, 야, 이 퍼니와일드가 인기 1위긴 인기 1위인데 근소한 인기 1위에요. 안쪽에 이제 판타스틱 보스라는 말이 지난 브리더스컵에서 좀 더 잘 뛰었거든요. 그렇긴 하나 저는 퍼니와일드가 여기서는 그냥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가도 상관없지만 발전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말이다 라고 봐요. 퍼니와일드가. 자, 요게 이번에는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서수훈 기수가 이 와일드파크 때문에 이 퍼니와일드의 기승은 아직 안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퍼니와일드의 기승을 해서 아주 유감없이 실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퍼니와일드의 능력을 가장 좀 높게 보고,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이지만 3번 판타스틱 포스, 그리고 9번 플라잉 더 럭키, 요런 말들이 보여준 경주력은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도 같이 뛴 대상 경주 마필이고, 플라잉 더 럭키 같은 경우도 마지막 올라오는 걸음은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입상권 수준의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병일 때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직직전처럼 그 당시 복병일 때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의 입상권 수준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마리가 인기마지만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팀 서프라이즈는 지난번 무너지면서 약간 어부지리성 입상이 좀 있었던 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나마 이제 1번 세련된 위선 정도가 굉장히 요게 추임이 좋은 말이라 지난번부터 발주만 관건이라고 했었던 말이잖아요. 추임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만 정상으로 나온다면 세련된 위선도 경쟁력은 충분해. 특히나 늦바라던 말도 희한해요. 안쪽 1번 게이트 받고 나오면 야, 기가 막히게 발주할 때가 많아요. 야, 이것도 이제 최시대 기수가 그 부분을 왜냐면 이제 안쪽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1번 게이트면 옆에 말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전개하기가 좀 편해지는데, 자, 요렇게 인기맛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 여기는 7번 퍼니와일드를 충막감으로 볼 거고요. 3번, 9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하나 더 봐준다면은 그나마 1번이에요. 하나만 더 봐준다면은. 그래서 7번 놓고 인기맛 싸움으로 우선은 보겠습니다. 라고 정리드리고요. 자, 7경주 하겠습니다. 이 7경주가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가장 기대하는 말이 출전하는 경주라서 저는 메인 승부로 이 경주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행운의 여신이 인기 1위입니다. 행운의 여신. 야, 얘는 지난번에 그야말로 깜짝 입상이었습니다. 깜짝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행운의 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인기마로 팔리는 거니까 추입 타이밍이 늦지 않으면 인기마로서 한 번 더 가는 거고, 늦어버리면 이제 배당의 빌미를 제공하는 말이 될 거예요. 행운의 여신이 원게이트니까 게이트는 좋긴 한데, 그래서 뭐 인기 1인 거죠. 자, 오늘 서울에서 제가 가장 노리는 말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2번 3조고. 제가 가장 노리는 말은 이겁니다. 3조고. 자, 3조고가 딱 한 번 실전 경험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실전 경험을 했고,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모래만 안 맞으면 돼요.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데, 제 느낌은 그냥 데뷔전은 그냥 의지가 별로 저는 없었다라고 봐요. 걸음만 재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조고가 능검 때 모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데뷔전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뷔전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모래 맞추면서 그냥 일부러 모래 맞추면서 따라가면서 얼마나 걸음이 있나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느낌이에요. 즉 승부가 걸리면 이번에는 그냥 얄짤없이 안쪽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봅니다. 3조고가 그냥 여기서는 조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요거 지난번에 얼마나 그냥 갖다 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9번 3조고예요. 게이트도 외곽이고 뭐 완벽히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요 9번 보라색 그냥 나오면서 그냥 간 보면서 나와요. 아무런 추진 없이 간 보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저는 3조고가 무조건 밀고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밀고 나오면 이거보다 순발력 무조건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서 이제 간 보듯이 이제 모래 맞추면서 안에 썩 들어가니까 맞자마자 불안한 주행을 좀 보입니다. 맞자마자 불안한 주행을 보이다가 아예 밀리는 것은 아니고 모래 맞아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서 직선주로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이 정도는 거리차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팔릴 경주는 아니에요. 거리차가 좀 있잖아요. 많이 팔릴 경주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실전에서 인기 2위까지 좀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죠.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좋은 건데. 근데 3조고는 우선 데뷔전에서 적극적으로 승부한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건 없어요. 초반에 밀지도 않았고요. 모래 맞추면서 불안한 주행기도 좀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3조고가 안쪽이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밀고 나온다라고 봐요. 물론 스포르차라는 순발력 있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스포르차도 선행을 가야 하는 거지. 우선은 보여준 거는 가장 빠르니까 선행마로 잡히긴 하지만 3조고가 밀면 여기서 저는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먼저 튀어나온다면 얘는 그대로 대가리 승부까지 쌍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에서 가장 노리는 말은 이거 3조고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모래 안 맞고 선행까지 가는 그림이면 쌍도 가능해서 저는 뭐 쌍도 괜찮고 3쌍도 괜찮고 다양한 승식을 이번 경주 2번 놓고 노려볼만 하다. 2번 놓고 노려볼만 하다. 2가 대가리까지 쳐준다라고만 하면은 뭐 뭐든 좋다 라는 생각이니까. 자, 접전으로 팔리는 혼전 속에서 2번 놓고 오늘 가장 기대하는 서울의 메인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자 영상 보여드렸죠. 데뷔전은 그냥 어느 정도 가늠만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번 경주가 딱 이 말의 진가를 보여줄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승부하죠. 자, 부산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가 7, 8막건이 인기마로 접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는 8번 어메이징원이 훨 좋죠. 어메이징원. 왜냐, 지난번에 제가 어메이징원 경주를
포스비 위드유 놓고 주력으로 갔었는데 포스비가 잡히면서 깨졌잖아요. 그 경주가. 포스비 위드유는 다음 경주에 또 시원하게 들어오기도 했던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릴 때 이 어메이징 원이 지난번에 거리가 늘어났던 경주였어요. 제 생각에는 어메이징 원이 거리가 늘어난 경주에 게이트도 안쪽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전개 이점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전개 이점. 안쪽이니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겠구나. 말도 좋았고, 말도 좋아서 안쪽에서 편안하게 따라가면은 요거 1800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추천드린 경주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전개로는 안 탔어요. 무슨 얘기냐? 전개 이점으로 들어온 말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력으로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자력으로, 전개 이점이 아닌 능력으로 그냥 1800을 극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걸음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말이라 지난번에 그 정도의 실력이었다면 이번 승군전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속된 승군전이라 부담 능량이 한 번 더 가볍습니다. 능력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난번에 저는 전개 이점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자력으로 때리면서, 그것도 2착도 아니고 우승까지 했던 거니까 어메이징 원의 능력을 저는 훨씬 더 좀 좋게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 드래곤이 온다면 최저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게임인 거는 같은데, 서울 드래곤보다는 먼저 재밌게 보는 말은 저는 얘거든요. 세광라이트. 세광라이트가 지난번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안쪽 게이트에서의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니까 요거는 세광라이트로서의 하나 배당상의 메리트를 좀 기대해보죠. 인기마로서는 7번, 복병은 2번. 여기에 그 외에 N번이 지난번 놓고 때리면서 먹었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에 캡틴 다이아가 있는데, 캡틴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좀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캡틴 다이아가 그리 조교를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조교를 세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캡틴 다이아의 체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워낙 530kg대 큰 말인데 조교가 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체중이 늘어나고 그래 버리면 현장에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선은 8번 어메이징 원은 무조건 보고요. 2번 세광라이트를 1순위, 그 다음은 7번, 여기에 5번과 11번 중에서는 초이스할 겁니다. 11번이 조교가 좀 약했기 때문에 현장 체중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놓고 8번 놓고 2번 쪽으로의 한방을 가장 기대해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8경주입니다. 8경주는 자, 서울 승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서울 승부인데 뚜렷한 축 없이 팔려요. 그리고 축배를 들어라가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이 말은 종합지상의 반영은 다 됐어요. 나중에 종합지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축배를 들어라가 우선은 인기마였는데 이게 빠지게 됐고, 인기 1위로 잡혔을 말인데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에어포스원이 아마 인기 1위로 가는 경주겠죠. 에어포스원이 선행을 가는 경주일 것인데,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 뭐 축배를 들어라가 원래 취소되기 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얘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원더풀 헬스라는 마필. 자, 이 원더풀 헬스는 예전부터 모래를 맞으면 못 뛰고 피하면 입상하고 그랬던 말이에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던 그런 말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던 말이고, 원래 그래서 단거리 1400 이하에서는 레이스가 빠르잖아요. 빠른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1400 이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계속 고전을 하다가 원더풀 헬스가 9월 20일 날 거리를 확 늘려버렸습니다. 9월 20일 날 거리를 확 늘려버리니까 레이스가 빠르지 않단 말이죠. 거리를 늘리니까. 그래서 중반 무빙을 하면서 모래를 안 맞고 입상을 하게 돼요. 9월 20일 날 경주가. 그래서 그 다음 경주 이후로는 또 모래를 맞으면서 별 볼 일 없이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경주에서도 똑같이 모래를 맞았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좋아지는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번 경주 똑같이 말을 타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 타지는 않을 거예요. 즉 이번 경주에서는 그냥 모래 맞고서 추입으로 타는 게 아니라 다시 무빙하면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는 왜 지난번에는 이 무빙을 안 했냐면은 요때처럼 똑같을 거라 봤던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그냥 모래를 맞고 따라갔는데 결과가 요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추임력이, 결과가.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작전이 아니라 탄력이 좋아졌으니 아마 다시 무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더풀 S 4번이거든요. 요 까만 모자. 자, 발주하고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큰 기대 없이 따라가요. 큰 기대 없이.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큰 기대 없이 따라가고 요 모래를 맞으면서 점점 뒤로 가거든요. 요 4번이. 벌써부터 이제 모래 맞고서 뒤로 가기 시작해요. 줄줄줄줄 뒤로 전개가 밀리는 말들은 거의 입상 못해요. 거의 입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 원더풀 S가 지난번에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뒤로 밀리는 전개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직선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전개하고서 거의 못 가는데 이런 전개를 하고 직선에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은 거의 잘 못 보거든요. 얘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즉 이번 경주 또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번 경주를 또 이렇게 타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타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또 그렇게 타야지 하면은 무조건 깨구락지 됩니다. 여기서는 7번 원더풀 웰스가 무빙을 하면서 자, 모래를 피하면서 타면 되는 경주, 승부 경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에어포스 1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부산 말들과는 달리 서울 말들은, 특히나 이제 국산 말들 거리 늘어났을 때 한 방에 버틴다라는 보장 못 하거든요. 서울 말들 특히나. 또 에어포스 1 자체가 뭐 대상 경주도 뛰고 그 전에 입상도 하긴 했지만 종반 1400에서의 걸음이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1800 늘어난 거리에서 무조건 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1이 있어도 저는 무빙하는 복병 원더풀 레이스를 놓고 승부로 들어갈 거니까, 자, 축배를 들어라가 안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저는 그대로 이번에 승부 경주로 가져갈 겁니다. 8경주 원더풀 레이스의 변화 보고선 이번 경주 한번 노려야겠어요. 자, 그리고 부산 6경주 오늘 부경의 마지막, 25년도 부경 마지막 경주이긴 하네요. 자, 오늘 부경의 마지막은 메인 승부로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승부로. 자, 올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승수는 서승훈 기수가 가장 많은 승수를 거뒀고요. 그 마지막까지 아마 스마트 보스를 가지고 그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경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스마트 보스. 스마트 보스도 장거리에서의 검증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장거리에서의 검증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팔리진 않지만 얘는 그래도 잠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여준 걸음상 잠재력이라는 게 있고 사이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 보스가 좋아질 가능성은 다분히 높습니다. 다분히 높아요. 자, 현장에서 컨디션만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 보스의 실력을 이번 경주는 가장 높게 봅니다. 가장 높게 보는 경주예요. 스마트 보스, 서승훈 기수에 대한 안장, 뭐 그렇다면은 기대치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최저배당으로 보령 라이트 퀸이 잡히거든요. 왜? 거리가 장거리니까 추임마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추임마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건데, 보령 라이트 퀸은 지금 안 가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안 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앞이 죽어줘야 보령 라이트 퀸이 올라오는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인기마 접전이고 혼전 속에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갖고 있거든요. 터질 가능성도 갖고 있는데, 추임마인 보령 라이트 퀸 요거 인기마지만 자신 못하는 경주예요. 인기마지만 자신 못하는 경주고, 투어레 반석 같은 경우는 이게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뭐 시순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거든요. 시순말로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경주를 임하고 있어요. 우선은 뭐 투혼의 반석 같은 경우도 정말 일반 경주 아닌 대상 경주 위주로 항상 뛰어왔단 말이라서 오히려 일반 경주를 많이 뛰었으면 더 많이 성적도 내고 상금도 더 벌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시순말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경주에 완벽하게 집중해서 준비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 뭐 보령 라이트 퀸도 있고 투혼의 반석도 있고, 뭐 지난번에 잘 뛰면서 입상을 했던 헌터 드래곤 또는 영광의 퍼스트 요런 말들, 액면사 같이 뛰었었던 말들, 혹은 오늘의 순간 요런 복병, 여러 마필들이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메인이 배당상의 메리트가 저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마도 좀 걷어내면서 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의 승부로 들어갈 거거든요. 부경 마지막을 메인으로 붙겠습니다. 부경 마지막 메인 승부로 컨디션만 이상 없다면 12 놓고 중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로 해서 오늘 부산 6경주 마지막 마무리, 유종의 미 부산의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가죠. 자, 서울 구경주는 뚜렷한 축은 없습니다. 요거 전개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데, 자, 큐피드잇이 선행이죠. 지난 경주 공백이 좀 있었고 선행을 갔지만 지난 경주 출전했을 때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휴양을 하면서 공백이 있었죠. 더불어서 조교가 우선은 약했어요. 지난 경주. 요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뛰던 큐피드잇도 결국에는 경주 조건상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번 경주 독땡을 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우선은 스타트랙이 부담 중량이 57.5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스타트랙이 시원하게 선행을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안쪽에 또 큐피드잇이 있으니까 아마 똑같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요 선행형 마필이 같이 겹치는 레이스가 돼버리니까 싸울 수도 있겠다. 원래 부담이 늘어나면요, 부담량이 말들은 부담량이 늘어나면은 보편적으로 서두르기 마련이에요. 왜? 부담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에 가서 버틸 생각들을 좀 먼저 하거든요. 기수들이 보면은 무거우니까 따라가다가 지칠 때가 많으니까 앞에 나가서 그냥 버티는 쪽으로 갈 생각들을 많이 해서 스타트랙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요 선행마가 겹치는 게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어된 조크가 다시 전개상 인기를 모으는 그런 경주. 저도 이번에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모어된 조크도 보면은 지난번에 열심히 탔던 말이에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열심히 타고 깨졌던 경주예요.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의외로 쉽게 5번 한강보스가 복병인데 인기 4위인데 의외로 한강보스가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행마도 겹치겠다. 그렇다고 해서 선임마인 모어된 조크가 지난번에 여유를 보인 것도 아니고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추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서 추입은 한강보스거든요. 여기서 추입은 한강보스가 안정적으로 뛰어줄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 이 내길의 위너도 추임마이긴 한데 요즘 내길의 위너는 얘도 지난번 보면은 2차권이 뭐 밋밋해요. 2차권의 걸음들이 밋밋한데 못 잡더라고요. 얘도 걸음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5번 한강보스가 의외로 전개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58마권이 기본이에요. 선행마가 겹치니까 58마권을 기본으로 보고 앞에서 6이 살아남던 9가 살아남던 이거는 5번 놓고 때려볼 만한 경주다. 5번 놓고 5 놓고 배당까지 의외로 쉽게 풀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요거 김성현 교수가 잘만 타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10경주가 있습니다. 자, 10경주는 3번 플라잉 크루저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이고요. 플라잉 크루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이 상승세의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행까지 가버렸죠.
선행까지 갔는데 이번 경주도 이제 관악산 네오랑 두 마리가 선행을 나설 것 같은데 아마 플라잉 크루저가 그대로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높으면 앞에 가서 그냥 버티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전에 따라가서도 입상을 하긴 했지만 아마 또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잉 크루저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3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게임인 거는 같고 여기에 이제 즐거운 상상이 전개상 또 되는 그런 경주. 문제는 거리에 대한 부분만 관건일 것 같아요. 전개로 봤을 때는 즐거운 상상은 문제없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만 관건일 것 같고 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루 장군은 강점이 있죠. 얘는 이제 추입 타이밍만 관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주 같아요. 인기 2위, 3위를 다 가져가면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즐거운 상상을 가져가던 마루 장군을 가져가던 그날 상황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주로가 마루 장군에게 유리해 보인다면은 마루 장군을 가져가는 게 좋고 정정희 기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면은 즐거운 상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를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복병은 다 가져갈게요. 복병. 여기서 복병은 9번 키나너 지난번처럼 또 될 수 있는 말이고요. 11번 울트라 드래곤도 복병이에요. 자, 요런 말들이 복병이니까 복병은 배당 좋으니까 안 볼 이유는 없죠. 스틸 플레이 이런 말이 잡혀 있는데 원게이트라서 그냥 잡힌 것 같은데 저는 스틸 플레이는 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 9번 킹하너가 지난 경주 때 요게 부담 중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냈고 이번에는 감량기수 우인철 기수를 태웠기 때문에 또 한 번 복병이 될 것 같아요. 부담에 신경만 쓰는 거니까. 울트라 드래곤도 지난번 입상 이후에 계속해서 탈 컨디션이 좋아요. 세네 파워풀은 아닌 것 같은데 얘 안 잡히더라고요. 세네 파워풀이 지난번 터트리면서 들어왔는데 앞이 싸울 때 세네 파워풀도 올라오고 울트라 드래곤도 올라오긴 했지만 세네 파워풀이 연투하는 그림은 좀 쉽게 안 그려지고 왜냐면 그 전에 플라잉 크루저랑 싸울 때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그때 워름 보면 울트라 드래곤까지는 복병으로 가져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3번 플라잉 크루저를 필두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번과 10번이죠. 7번과 10번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하고 여기에 붙여서 9번, 11번 요 복병은 둘 다 좀 보고 싶은 경주로 9번이나 11번은 보고 싶은 경주로 배당 좋은 것들은 가져가야죠. 자, 이렇게 추천드리죠. 자, 서울 11경주 가겠습니다. 2025전 마지막 경주는 강풍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자, 역시 지난번 그랑프리에서의 이착이 뭐 우연은 아니겠죠. 그랑프리인데 게다가 초반에 늑발까지 했어요. 늑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은제로에서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자, 강풍마가 뭐 실수 없이 다시 한번 입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원평스톰도 지난 대상경주 때는 초반에 아주 빠르게 나갔거든요. 지난번 걸음 보면은 얘가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선행도. 물론 안쪽에 나올 스나이퍼가 있긴 한데 원평스톰이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강풍마에 붙여서 최저 배당이지만 오늘 마지막 경주는 데킬 가능성이 우선은 좀 높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말은 너트 플레이. 지난번 노려졌던 먹었던 너트 플레이랑 또 하나는 얘예요. 얘. 사탕소녀. 사탕소녀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 말이거든요. 모래를 안 맞으면은 얘는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에서 사탕소녀가 아마 무빙을 하겠죠. 블랙벨트랑 같이 나와가지고 한 집에서 블랙벨트랑 같이 나와서 블랙벨트가 오히려 사탕소녀의 전개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굳이 왜 같이 나오나 싶기도 한데 굳이 왜 같이 나오지? 습성이 비슷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벨트는 요즘 뛰는 거 봤을 때는 조금 또 변화가 힘이 좀 차야 될 것 같고 사탕소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말이니까 사탕소녀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경주는 강풍마 놓고
인기마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요. 8번, 2번. 여기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거는 5번이라 말씀드렸죠. 사탕소녀. 언제든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인기마 싸움으로 보겠습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보면서 마지막 경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5년도 마지막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또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까 25년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있으니까 꼭 잘하고 싶고요. 꼭 잘하고 싶고 현장에서 마필들 컨디션 잘 확인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나기 앞서 다시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26년도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